1차, 2차 해전이 있었고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고 여기 천안함 재단에서도 오셨는데 행정도에서 천안함을 가라앉혔죠. 예, 그런 역사를 가진 지역을 제가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저희가 떠받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본보기로 삼아서 앞으로 후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애국심을 갖고 우리나라를 투철한 애국심으로 지켜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보훈처에서도 오셨는데 보훈처에서 이번 계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외중부 할아버지께서 3.1운동 때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고문의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 현충원에 계신데 보훈처에서 여러 가지 많은 조치를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역시 이 지역 또 미래통합당,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보훈처 이 보훈부 습격과 그리고 그동안 헌신하신 모든 분들의 안녕과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이명수 의원님과 윤창현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수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개별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마이크 인사를 드려서 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저희께 마이크를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6월 호국 보훈회관을 맞아서 특별히 이미 우리 중국 선열과 호국경영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행정 용어가 수국선이라 호국경영 법적 용어로 다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국선 호국경영께 추모의 마음을 드리고 생존에 계신 유공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하고 우리 윤창현 의원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회의를 윤창현 의원님 또 지금 사진 찍는 우리 심상현, 또 정준영 천안함 생존자, 그래서 또 우리 안정훈 미래 청년단의 사무총장 몇 분들이 초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아버지 선생님이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배정희 의원님, 또 홍하이 의원님, 전주현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다 일이 거명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우리 안보 상황을 잘 아실 겁니다. 나라를 지킨 분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지켜질 수 없습니다.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 보훈의 의미를 새롭게 새기면서 이 보훈이 제대로 돼야 나라도 지켜지고 결국 우리가 지향한 미래의 큰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외람됩니다만 93년, 94년, 95년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에서 비서실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내부행정 비서실에서 이 보훈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훈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보훈 담당하는 과장 한 사람이 없어서 제가 내부 담당이면서 보훈처 업무를 겸직하는 이렇게 일을 봤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는데 그 뒤로 이 보훈에 관한 업무가 잘 처리가 안 되고 늘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맨 힘없는 이런 부서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때 건의드린 게 청와대 보훈비서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보훈처를 그때 이제 보훈청
그 보훈처, 뭐 어느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보훈으로 승격이 돼야 됩니다. 보훈 행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보다 역사적인 이런 굴곡이나 그런 것이 많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도 대부분 장관급이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갔었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보훈부 장관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런 나라들은 사실 역사적으로 무슨 큰 굴곡이나 뭐 독립운동을 하거나 그런 것이 많지 않은 나라입니다. 또 무슨 전쟁이 많은 나라가 아니고.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통해서 나라의 역사의 굴곡을 통해서 나라를 지킨 분들에 대한 예우나 그런 대우가 소홀한 나라가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보훈비서관 아직까지 없습니다. 보훈 담당하는 과장을 그 뒤에 건의하니까 한 사람을 그때 배치했는데 그 뒤로 잘 안 됐고 중간에 어느 정부에서 보훈부라고 잠시 했었는데 그 뒤에 다시 어느 정부에서 보훈처로 또 이렇게 격하를 시켰습니다. 단순히 처가 뭐 청으로 되고 청이 처가 되고 뭐 처가 부가 되는 거 그런 것이 어떤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훈부를 승격시키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선 그분들의 명예나 또 나라의 그를 위해 희생하는 데는 금지와 여러 가지 이유가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훈부 승격이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설 때 제가 뭐 신명을 거론하기 그랬습니다만 김진표 그 당시 인수위원장한테 여야를 떠나서 이거를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건의를 몇 번 했더니 장관이 아니라 장관급으로 승격시켰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저는 범들도 그동안 정무직급 대장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뭐 좀 이렇게 영향력이 국회의원이 안 돼서 그런지 아직까지 실력이 안 된 상태고요. 그런 어떤 우리 위상과 실질적인 권한과 영향력을 키워주는 것 이외에 사실은 내부적으로 공상자나 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제 이것도 여러 번 거론한데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6월 그 현충일 행사에 청와남 관련한 분들을 그게 빠졌다라고 해서 뭐 다시 나중에 놓고 그러는데 그게 뭐 단순한 실수겠습니까? 평소에 의식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너무 안타깝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통령이 지시하면 빨리 되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이 지시하는 분이 안 계신 거 아직까지. 유관순 열사 등급을 조정해달라고 10년 전부터 상임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답변은 뭐냐? 이분을 하나 조정을 하면 나머지 다른 분들 어떡하냐 다 하자고 하고 그게 답변입니까? 그게 장관의 답변이고 총리의 답변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얼른 되더라고요. 상급 1급으로. 유관순 대통령이 상급이 될 때는 69년에 심사를 했는데 그때 자료가 없었어요. 근데 그 뒤에 새로운 자료가 많이 생기고 그분의 여러 가지 공적을 추가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 일개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같은 이유로. 그런데 장관도 안 된다고 하더니 안 된다고 한 장관이 현직에 있는 분이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금방 해놓고 제가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직접. 아니 안 된 여태까지 안 된다고 하더니 어떻게 대통령 한마디가 되느냐 답변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안타까운데 우리가 또 21대 국회 돼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되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직접 우리 전준세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유공자들의 실질적인 예우 문제, 우리 보훈처에 우리 미시장 맞습니다. 이거 보훈처 잘못이 아니라 좀 대통령이 해야 돼. 대통령이. 제가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수첩은 많이 쓰시는 분인데 적어놓고 그 다음에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여야 뭐 이런 입장이나 어느 정부냐 정권이냐 떠나서 어느 정부에 들어서는 보훈을 제대로 생각하고 보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 그분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21대에서는 꼭 되도록 더군다나 우리 윤창현 의원님하고 우리 또 다른 형들 여러 힘을 보태주시니까 꼭 되도록 하고요. 그와 함께 이 공사상자 여러분들의 애로가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이 보훈 대상자한테 정부가 인색한지 안타까워요. 그럼 보훈처는 지금 보훈처의 위상이나 기능이 일정이 이상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 반영을 못 해줘요. 결국 이거 밑에서 안 되고 위에서 눌러서라도 밑에서 위에서 가면 다만 보훈처를 부로 승격을 시키는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실질적으로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나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혜택을 제대로 해주는 것, 그것은 여야를 떠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이 새로운 출발점의 그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거듭 바쁜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창현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윤창현입니다.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명수 의원님께서 아주 훌륭한 축사를 해주셔서 또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오늘 새로 또 듣게 돼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김석호 교수님 와주셨고 또 안종민 사무총장님, 전준영 전 회장님, 또 백정우 교수님, 그리고 천안함대단 손종목 이사님, 그리고 은퇴치유센터의 홍복순 대표님 여러분들 오셨는데 참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 이런 말도 생각이 나고요. 제가 그 해외에 많이 가봤습니다만 영국, 미국 이런 그 선진국 가보면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산화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 정말 아주 지나칠 정도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기념비, 또 명단, 또 조각품, 기념 어떤 공원 너무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고 항상 후손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렇게 산화하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넋을 기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잘해드려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한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노력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멋있는 기념비들이 참 많습니다. 보기만 해도 그냥 느낌이 오거든요. 그게 바로 선진국이고 그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산화하신 분들을 왜 우리가 이 현재에 있어서 잘 예우를 하고 대우를 해야 될지 그걸 느끼게 만드는 아주 산 기념비적인 그런 기념공원들, 조각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그런 그 수준에 가 있는가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6.25도 그렇고 천안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평도 그렇고 이상하게 그 북한이라는 존재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북한이고 우리 내부에서 그런 노력을 하시고 헌신하신 분을 정말로 최대한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을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훈부 승격이 만일 그런 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정책이라면 열심히 추진을 해야 될 거고요. 비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도 개선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그 급여의 현실화, 여러 가지 또 봉사자분들의 최고의 예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충분히 보상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게 뭐 아무리 그래도 충분히 보상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좀 해야 되겠다는 수준까지 간다는 거, 또 급여금 합리화, 위탁병원 확충, 감면 대상자 확대, 약제비 지원 등등 뭐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이런 거 좀 하나씩 잘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을 또 계기로 해서 6.25를 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과제를 점검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빈 여러분을 모시고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나오시